네, 20살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유부녀와 젊은 제자의 위험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 미래의 한 장면인데요. 이런 드라마 속의 불륜이 실제로 자신에게 벌어졌다고 믿은 70대 노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50대인 자신의 부인이 30대 젊은 의사에게 보낸 열렬한 구애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불륜을 확신한 교수는 분노에 휩싸여 의사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의사가 유부녀와 간통해서 가정을 파괴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이라면 이 의사는 파렴치한으로 전락했겠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은 교수 아내의 착각입니다. 이 착각으로 아내는 의사에게 무려 4만여 통의 구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4만여 통의 구애 메시지, 스팸 메시지함으로 직행하느라 이 의사에게는 닿지도 않았습니다. 70대 교수는 젊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스토킹을 한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스토킹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가정 파괴범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의사, 노부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이슈 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비롯해서 이석기 문제 잠깐 짚고 또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한기용 대표 그리고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 두 분은 여기서 아까 작별을 했고요. 그 대신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추가로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은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고 그다음에 음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사실 그 법리만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데 지금 2차원은 조금 다르게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 무죄 부분을 완전히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로의 실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검찰이나 국정원에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심증은 간다. 하지만은 명백한 어떤 증거 재판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그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반은 무죄고 반은 유죄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100% 유죄로 보지만 명백한 법정 증거주의에 의해서 무죄로 본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나 국민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분을 좀 잘해야죠. 우리 이양수 행정관께서. 예, 저는 검찰의 어떤 공소 유지에 의한 어떤 증거 제출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검찰이 그때 국회에 이석기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통진당 당원들이 막았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게.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문서 파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거기에 오늘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그런 서류들이 많이 파기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내란 음모의 어떤 증거 불충분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나아가서 저는 오늘 좀 경악을 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이었습니다. 대변인 논평. 공안몰이에 드디어 대법원이 제재를 가했다. 이게 내란 음모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지만 법정 아까 백 팀장님이 법정 증거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의심은 간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시기적으로. 네, 의심 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증거가 없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리고 내란 선동은 인정됐지 않습니까? 내란 선동이 인정됐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체제 전복까지는 가지 않았다. 헌재가 잘못 판단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이 먼저였다면 통진당은 해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공당이 어떤 그런 것을 낸다는 것은 국민적 정서도 무시하고 과연 안보나 나라를 생각하는 정당인가 좀 의심이 갑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어떻게 통진당 전 통진당 세력이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요. 내란 음모에 무죄를 하고 아로 실체에 대해서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면도 중요하지만 내란 선동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진당에 남아있는 세력들은 아마도 이 내란 음모 무죄와 그리고 아로 실체가 없었다는 그걸 가지고 다시 부활을 노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또 잘 똑똑히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또 다른 주제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아까 그 안보라 앵커가 설명할 때 이렇게 드라마 미래 장면이 나왔는데 전 그걸 보면서 갑자기 왜 쉰 미래가 생각이 나는지 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단순한데도 좀 복잡합니다. 저희가 CG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등장인물은 딱 3명입니다. 자, 의사, 70대 교수죠. 70대 교수, 30대 의사, 그리고 70대 교수의 부인인 50대 여성. 이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70대 노 교수가 자기 부인이 뭔가 좀 바람을 피는 거 아니냐 의심을 했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30대 의사의 친구들한테 쫙 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유부녀하고 간통해서 우리 집이 다 망가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의사는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팀장님? 전도가 예. 장장한 30대 의사. 예. 근데 이제 70대 그 교수 부인인 50대 그 부인께서 네. 이 젊은 의사를 사랑합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정말 그 짝사랑이죠. 그렇죠. 짝사랑. 네. 짝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표출이 사실 일방적이거든요. 일방적인 완전 오레일러브라고 일방적인데 이게 지금 메일을 갖다가 몇백 통도 아니고 4만여 통에 관해서 메일 편지를 보냅니다. 메일, 이메일. 네. 부인이 이제 네, 저 30대 그렇습니다. 의사한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눈치를 채죠. 70대 그 남편 교수분이. 그래서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내 부인이 30대 의사를 사랑하고 둘이 서로 불륜을 해? 이게 지레 짐작을 하시게 된 거지, 이분이.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메일을 또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젊은 사람이 내 50대 부인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이게 아주 가정을 파탄나게 했다. 그래서 아주 그 책임이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 의사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참. 왜 웃으세요? 스토킹 당해보시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스토킹 본인 안 당해보셨죠? 예, 저는 뭐 당해볼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그거 아무나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노 교수가 70대거든요. 부인이 50대고요. 또 의사가 30대인데 20살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 진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대 부인이 20년 연상하고 살아보니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20대 연하로 그래서 내려간다. 20대 연하에 또 집중을 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저 노 교수가 굉장히 교수인데 모 지역에 교육감 선거까지 나간 그런 분이라고